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제가 진짜 이 나라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 나라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 것인가, 또 어떤 인간이 되게 하는가, 이런 질문 던져봤을 때 도저히 감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박사님,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인데요, 자녀 사랑하기 뉴스레터 2020년 뉴스레터라고 저희 아이 학교에서 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형님 정신병원에 감금했는데 그거 무죄라고 이제 판결 나서 그거에 부응해서 보낸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래서 읽어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 학부모님이라면 이미 받아보셨겠죠. 전국 모든 학부모님들이 받았네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요, 사실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희한한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8가지 오해와 진실,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정통신문이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학교 선생님이 가정통신문 주는 거 있죠. 근데 요즘에 그걸 카드 뉴스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예요. 여러분 보통 정부에서 하는 인권지원센터, 무슨 지원센터, 똑같은 게 정신건강지원센터. 그것도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센터예요. 여러분, 체육부에서 만든 인권지원센터는 이 최 선수 인권을 지원했나요? 아니면 최 선수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원했나요? 우리 잘 알죠, 그죠? 최숙현 선수가 이 운동선수의 인권을 지원한 게 아니라 운동선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감독과 또 다른 선수들을 인권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된다는 거. 그와 똑같이 교육부에서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있는데, 학생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정신건강을 완전히 해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소위 말해서 정신병자로 만드는 지금 카드 뉴스를 뭐라고 했냐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8가지 오해와 진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학부모를 위한 카드 뉴스로 보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니 박사님 무슨 내용인데 그런 호들갑을 떠세요? 라고 하면 한번 내용을 여러분 자고 하나 봅시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신질환을 둘러싼 오해와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카드 뉴스에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놓고 오해 1. 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X표 딱 보이죠? 그래놓고 유전, 스트레서, 환경, 기질이래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퍼스널리티죠.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개개의 한 사람이 각기 다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격이라는 단어예요. 퍼스널리티. 그런데 성격의 결함,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이 X표를 줘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면 뭐라고 의사는 이야기하는지, 정신과 의사는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신체 질환이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듯이 정신질환도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심리적 스트레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또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재 정권은 한 가지 특성으로 발생하지 않듯이 유전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심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나타납니다. 그럼 독재 정권이라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지금 이 교육부에서는 지금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지금 마비된 상태에서 어쩌면 사고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이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겠죠? 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라는 것을 오해라고 하고 X표로 하면 그러면 정신질환은 신체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오해를 푸는 표현인데, 신체 질환이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듯이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된다. 이 말은 뭐예요? 신체 질환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여러 가지 원인이니까 성격의 결함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는 오해예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소예요? 네, 말인지 손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이거는 더 놀라운 생각입니다. 오해 2. 정신질환은 성인에서 흔하다. 아니래요. 이 말은 뭐예요? WHO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약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WPI에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의 약 80%는 14세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은 성인에서 흔하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약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소아청소년의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성인에서 흔하다? 소아청소년에게 더 흔하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분들이 지금 말을 앞뒤를 뒤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 글을 쓰신 분이 사고의 혼돈을 겪고 있는 분이 썼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오해 3. 정신질환의 경우 병원 치료는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왜 병원 치료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뭐를 정신질환으로 할 건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그 사람의 조금 발작적인 또는 신경질을 부리는 거나 성질 더러운 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냐, 또 그 사람도 웬만큼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뭐 주위의 가족들도 그거는 저희가 좀 독특해서 기분이 조금 나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늘어는 거지. 치료는 사실 모든 의사분들이 그러죠. 무슨 병이든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돕는 것처럼,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문제가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향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병원에 빨리 와가지고 의사 수입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야기하지, 무슨 병이든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게 좋다. 이게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오해래요. 이건 좀 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신건강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신병 치료를 받으면 꼭 정신과 기록 때문이 아니라 제 정신과 병원에 갔다 왔어. 너 정신병원에 갔잖아 라고 가족 내에서도 이미 병원에 갔다 왔으면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해요. 군 입대나 취업에도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영향을 안 줘요. 왜? 군에 입대를 아예 안 시켜주거든요. 취업도 안 시켜주니까 영향은 안 줘요. 그 다음 오해 5.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보험 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만 준다. 네. 약만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잘못됐대요. 그런데 약 말고 또 뭐 해주는지 봅시다. 전문의가 진료를 통해 치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단계적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 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단독 혹은 병행으로 처방합니다. 비약물적 치료가요, 놀이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래요. 놀이치료는 그냥 애가 같이 놀아주고요. 가족치료는 엄마하고 아이 또는 아프다는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걸 가족치료라고 그러고요. 인지행동치료는 너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어. 너가 문제야. 너 지금 생각 바꿔! 라고 하는 게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의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놀이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심리 교육을 받은 심리 상담한다는 사람, 심리 치료한다는 사실 저 나이로 보면 애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애들도 지가 무슨 심리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하는 거를 제가 볼 때마다 울고 싶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거는 약물치료, 말이 좋아서 치료제, 약물 처방에다가 약 한 봉지 싼값으로 던져주는 게 정신의학과 치료예요. 자, 5의 7.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몸 뇌에 해롭다. 드디어 이제 나왔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정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몸, 뇌를 다루는 분이라고. 그래놓고 이걸 X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몸, 뇌에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적절한 약의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요? 자뇌와 우뇌는 여러분 아시죠? 불균형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균형적으로 성장을 하게 해준다. 그러면 자뇌, 우뇌 비대칭을 균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미친놈을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본인이 의사면 해부학도 공부를 하고 최소한 뇌 기능에 대해서 기본은 알고 있을 텐데 뇌 구조에 대해서. 그런데 뇌의 균형적 발달을 도운대요. 이게 여러분 말이에요? 소예요? 저 진짜 여기에서 빵 터졌어요. 뇌를 균형적으로 발달시켜요. 네, 뇌 발달에 대해서 이분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친놈이 아니라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된다. 이게 5의 8인데요. 자,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5의 8까지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심리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놓고 이게 X표예요. 그 말은 이걸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치료기간이 길다. 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질환보다 비교적 치료기간이 길어 생긴 오해입니다. 치료기간이 길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마음에 자연치유력, 소위 말하는 면역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병의 증상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게 무슨 치료예요. 치료는 되게 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길어도 한 달 이상 지내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그러지. 1년, 5년, 10년 그거는 치료라고 안 하고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장, 발달 또는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 잘하신 분 대부분 의사 되잖아요. 그 똑똑한 의사분이 왜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못하세요? 그 말은 정신질환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과 적응을 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약은 그냥 비타민 먹듯이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이다. 이것이 정신건강의학 약의 일종의 특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이가 마음 건강과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이 성장할 수 있대요.
어디서 보면 차라리 내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내의 균형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마음이 왜 갑자기 또 나와 여기서. 마음은 성격이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문턱을 넘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6454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문의해주세요. 교육부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어린이 학생들을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기관으로, 정부기관으로 변신했는지 꼭 우리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제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방송을 하는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글이 말이 안 되는 이런 글을 우리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보냈어요. 교육부 위원회 장관님 미쳤나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